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의 끝자락을 코앞에 두고 있네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차의 여자입니다. 나이는 33이고 저희 남편은 37, 그리고 곧 돌을 앞두고 있는 딸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가족 소개를 하면 저희는 참 단란하고 이제 막 아기가 예뻐서 사는 게 좋아 죽겠는 그런 행복한 가정처럼 보일 텐데요. 여기에 한 사람 더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저희의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십니다. 시부모님은 부부 사이가 아주 돈독하고 좋으세요. 지금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말씀이 아주 껌뻑 죽고 못 살 정도로 집안의 군기를 바짝 잡고 사시는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셨죠. 결혼 전에는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더욱 100점짜리 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시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다면 분명 남편도 보고 배운 게 있으니 저한테 자상하게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긴장 하나 하지 않고 너무나 자신감에 찬 채로 이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나같이 시댁 좋고 남편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었던 것이죠. 성격이 원체 조용조용하고 고분고분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로 이혼하잔 말은 안 나오겠거니 했습니다. 고분한 남편이랑 조용히 잘 살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 생활에 개입을 한 건 결혼하고 불과 6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현재 학교를 재직 중인 선생이고요. 나름 여자 직업으로는 최고라고 불리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직업으로 어디 가서 떵떵거리며 자랑질하는 성격은 절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과외하고 학비 벌면서 남들 놀 때 술 한 모금도 안 마시면서 노력해 얻은 저의 직업이었으니까요. 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떳떳해하는 데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바로 시어머니가 해외였던 신혼여행지에까지 카카오톡을 보내오며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 전화까지 거셔서는 어디서 뭐라며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저녁엔 자기 아들이 해산물을 먹으면 탈이 잘 나니까 최대한 고기를 먹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잔소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기분 껄끄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걱정된다면 직접 문자를 남겨서 고기를 먹으라 하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하는 중이니까 최대한 연락을 하는 걸 좀 피하는 센스를 보이셨어야 할 텐데 전혀 그런 센스가 없었어요. 오히려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서는 당신 아들 걱정하시는 그 모습에서 아뿔싸, 내가 이 시댁을 잘못 본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밀려왔습니다. 시부모님 사이가 좋고 가정적인 이 집안의 내막에는 아들을 향한 시어머니의 끔찍하고도 징글징글한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신혼여행에서도 연락을 해대던 그 유난스러움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연락이 없으면 너는 어른들이 걱정하는 걸 뻔히 알면서 전화를 안 하니? 내가 너희 부부를 잘 살라고 얼마나 생각을 하고 사는데 나 섭섭하려 그런다 라고 하시면서 조금 더 작게 안부 연락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은 안부 연락을 드리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이라도 제가 일을 하느라 바빴던 나머지 핸드폰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퇴근길에 제 핸드폰에는 아주 문자 폭탄이 쏟아지곤 했어요. 저 일하는 동안 어머님이 전화를 한 바가지 하셨죠. 학교 선생이 애들 뒤치다거리나 하면 그만인 것을 일하다가 전화를 왜 못 받냐 하면서 어찌나 저를 나무라시던지요. 다행히 남편이 요즘 누가 그렇게 일을 하냐며 중재를 나서주긴 했기에 일단락이 되었으나 시어머니의 그 말씀은 두고두고 충격이었어요. 너무 무식하고 교양이 없었거든요. 사이좋은 가정의 따뜻한 안주인인 줄 알았더니만 아주 그냥 오냐오냐 떠받들어준 여자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자방 씨는 시어머니가 다 시킨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러던 분이신데 1년 반쯤 전 코로나가 발병하기 직전에 시어머니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셨답니다. 네, 바로 두 골목만 지나면 나오는 곳이었어요. 결혼 생활하고서 내내 며느리 연락만 기다리며 사시는 듯 하더니만 결국 제 옆으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수시로 저희 집을 들락거리면서 얼굴을 비춰주고 사셨고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마지못해 인사 나누며 깍듯이 대접을 해드려야 했어요.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벌써 보고 싶네. 이따 저녁에 같이 밥 먹자. 내가 네 시아버지 데려가니까 뭐라도 좀 이 양반 좋아하는 것 좀 해놓고 내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라고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저희 집을 오겠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참 거역을 하기가 힘들었네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하더니만 딱 어머님이 그런 꼴이었답니다.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활짝 웃으면서 말을 걸어오니 제가 차마 혼자 정색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처음이어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이런 거라는 것도 새삼 처음 겪어봤답니다. 황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네요. 저는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맞춰드리며 사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서도 그 후의 일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오히려 제 뱃속에 당신 손녀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유 삼으면서 더 자주 얼굴을 비춰주셨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라는 말과 함께 집을 찾아오셔서는 자기가 직접 태교를 해주겠다면서 제 뱃속에다가 대고 얘 동화책을 읽어주시더라고요. 애가 교양있게 커야 한다면서 무슨 집에서 읽던 잡지책 하나를 들고 와서는 무작정 저보고 앉으라는 말과 함께 주저리 배에다가 말씀을 해대시는데 이게 과연 태교가 맞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교가 정말로 중요한 건데 산모가 이리도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걸 과연 좋은 태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 표정이 결코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는 다 아는데 무시를 하듯이 너 좋지? 기분 좋지? 엄마가 기분 좋아야 뱃속아기도 좋은 거야 라면서 제게 기분 좋음을 강요하셨답니다. 이건 뭐 시어머니의 꼭두가시도 아니고 참 정말 내 결혼 생활이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느껴졌었죠. 그러다 저는 아이를 출산했고요. 예쁘장한 딸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출산 한 달 전부터 육아휴직을 내고서는 열심히 남편이랑 육아 준비를 하며 지내다 아이를 낳았는데 친정아버지가 지불해주신 산후조리원에서 정말 몸조리 푹 자라고서는 집에 들어온 그 순간 집안에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부부가 없는 집안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모셔와서는 둘이서 밥을 해먹고 계시더라고요. 그 밥을 먹다가 저희 부모님과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며느리 주려고 해놓은 밥인데 우리가 기다리다가 목이 끊어질 것 같아서 먼저 먹었어요.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서 후강하고 왔을 테니 저희가 먼저 좀 먹을게요. 괜찮죠?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부모님을 보고 나서도 완전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반쯤 일어섰다가 마저 밥을 먹겠다고 자리에 앉는데 그 모습에 제가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멀쩡한 시부모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 자식의 마음에 금이 갔으니까요. 시아버지는 그나마 악수라도 해야 하지 않냐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다가와 안부를 물으시고 반가워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철석같이 자석을 엉덩이에 붙여놓은 마냥 앉아만 계셨어요. 남편도 그런 어머님이 너무 경우 없어 보이긴 했는지 엄마 밥은 나중에 먹고 라면서 슬쩍 시어머니 어깨를 툭 놓쳤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나 며느리 미역국 끓여주려고 어제부터 준비했어 라는 말과 함께 명분을 찾은 채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이 계시니 마음 놓고 가겠다 하면서 서둘러 집을 나갈 준비를 하셨고, 그 바람에 결국 친정 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30분을 채 앉아있지도 못하신 채 친정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애를 데리고 집에 온 순간부터 본 어머님의 모습이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육아를 하는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 집 비밀번호를 나 없는 사이에 어떻게 알고서는 집까지 들어올 생각을 하셨을까 싶었는데 남편이 자기 스스로 실토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집 청소를 해주겠다고 하셔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말입니다. 뭐 거기까지는 저희 부부를 도와주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 후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도 수시로 예고 없이 집안을 직접 비번을 누른 채 들어오려고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차라리 온다고 말씀을 하고서 와서는 아이라도 돌봐주려는 거면 제가 두 팔 벌려 환영을 했을 텐데 그냥 집에 와서는 애 얼굴만 신이 나서 구경을 하시고 자기가 애를 잘 본다면서 자는 애를 굳이 안다가 깨워서 울리기까지 하면서 오히려 사고뭉치처럼 행동을 하셨어요. 저도 좀 휴직을 한 동안에 집에서 쉬면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마저도 애가 울면 힘들었으나 애가 자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저는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집에 찾아오면 저는 꼭 어머님이 울리는 아이를 달래느라고 육아가 배로 힘들어졌었고요. 아무것도 먹고 온 게 없다는 말을 자꾸 하면서 직접 요리를 하려고는 하지 않는 어머님을 보며 대신해서 부엌에 들어가 어머님의 밥도 차려드려야 했어요. 집이 코앞인데 가서 드시지 그러세요? 저는 아이 재우고 하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아버님도 식사를 혼자서 잡숴야 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웬만하면 집에 좀 가시라는 말을 살살 돌려서 해보기도 했는데 제 입에서 시아버지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신 여기로 와서 같이 밥 먹자 라고 하면서 시아버지까지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께서는 손녀딸을 보겠다면서 팔불출 마냥 찾아오셨고요. 두 분은 애 옆에서 자꾸만 애 볼살을 만지고 배를 만지고 하면서 예쁘다고 안아주시기만 하다가 애를 왕창 울려놓고는 요요히 집으로 돌아가곤 하셨어요.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시부모님이시니까 제 아이의 육아를 나눠 맡아야 할 의무는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방해는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뭐가 그리 궁금하고 또 보고 싶은지 자꾸 집에 찾아와서는 자는 애한테 말을 걸고 울리고 하는 건지 육아하는 내내 시어머님 한 사람 때문에 저의 일상은 정말 몇 배로 바빠졌어요. 마치 초보 엄마인 제가 혼자서 쌍둥이 둘을 키우고 있는 심정이었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일이 너무 바쁘다면서 허구한 날 야근을 하고 지방 출장을 간다고 수시로 집을 비우니 전 진짜 이대로 다 포기를 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치고 싶더라고요. 물론 아이 때문에 그걸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웬일로 집에 일찍 들어오거나 집에 쭉 있는 날에는 육아 도움을 좀 요청해보고도 싶었거든요. 그 시간에 온전히 밥이라도 좀 먹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참 육아에 서툴렀습니다. 서투른 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남편은 어째 익숙한 저한테 육아를 더 해보라는 말만 하면서 본인이 배워볼 생각은 전혀 못하더라고요. 일이 바빠서 집에서 좀 쉬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화가 배로 날 수밖에요. 대낮에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육아를 더 바쁘게 만드시더니만 그 아들이란 놈은 퇴근하고 나서도 집 피곤한 것만을 생각하면서 육아를 도와줘볼 생각을 안 하니 이것들이 쌍으로 나를 무슨 뒤드 핏줄 뒤치다거리 나는 사람인 줄을 아는 건가 싶어서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 꼭지 도는 상태로 제가 무려 제 아이가 첫돌이 막 되어가는 시점까지 용케도 버텼어요. 그러다 아이돌을 3주 정도 앞뒀던 얼마 전 전화가 걸려온 시어머니로부터 참으로 기가 막히는 소리를 전해 들었어요. 평소에도 육아 도움을 전혀 안 주는 분이셨기 때문에 뭐 기대한 게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애 키우느라 바쁘다 못해 내 밥조차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해 살이 쭉쭉 빠지다 못해 얼굴은 해골이 되어갔는데 이런 저한테 얘 돌잔치 준비를 하라고 하시대요. 내가 내 친구들 손주들 돌잔치 참석을 한 게 몇인 줄 알아? 그 돈을 다 도로 받아야 할 거 아니니. 그러니 너도 얼른 돌잔치 준비나 해라. 이왕 하는 거 무조건 돌에 딱 잔치를 열 수 있게 빨리 준비해. 라고 말씀하시며 말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고 어울려 모이는 게 좀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돌잔치를 몇 달도 아니고 한 달도 안 남겨둔 시점에 후다닥 연락을 성화를 내시다니 도저히 그 말을 따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예약 잡으려면 아무리 코로나여도 좀 빠듯할 텐데요. 그냥 조용히 우리 가족들끼리 치르는 게 어떨까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라고 하면서 저는 돌잔치를 크게 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시어머니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어요. 또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너는 애가 하도 순하니까 키우며 힘들지도 않을 텐데 얘 돌잔치 하나 약속 잡는 게 귀찮아서 이러는 거니?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얘 키우는 게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본인이 애를 전혀 안 본다는 이유로 내 자식 키우는 게 식은 죽 먹기인 줄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든 척 하지 말라고 자기는 제 남편 키울 때 더 고생을 하면서 산후조리원도 못 가보고 키웠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며느리랑 누가 더 힘들게 살았는지 내기라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참 보기 딱할 정도로 사람이 밉상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눈을 질끈 감았다가 겨우 화를 눌러가며 어머니께 집으로 좀 와보라고 했죠. 이건 전화통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았고 어머님께 이번 일이라도 좀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며 내 자식 돌잔치를 진두지휘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안 그런 주도권까지 싹 다 뺏겨서는 어머님의 잔소리에 노란하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남편 퇴근 시간 가까이에 불렀고 어머님도 아들이랑 같이 저녁이라도 겸사겸사 먹고 싶으셨는지 시아버지까지 또 데리고서는 저희 집으로 늦지막히 출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미리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밥 한 톨도 지어놓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배가 고프면 니들이 좀 알아서 해먹으라는 식으로 뻔뻔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께 돌잔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죠. 아까 통화로 하셨던 말씀 저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어머님, 이제 겨우 3주 남았는데 빠듯하게 돌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며 지낼 자신도 없고요. 저 지금 애 하나 키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다른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새끼 첫 생일이니까 생일상만은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요. 요즘 셀프 돌잔치상 같은 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서 주문하면 아이 생일날 받을 수는 있다고 해요. 가족들끼리 그냥 단란히 치러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화를 전혀 내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성적으로 할 말을 하면서도 제 말을 좀 귀 기울여 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태도는 아주 매몰찼습니다. 처음에 웃으면서 제 말을 들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돌잔치 하기 귀찮은가 보네. 꾀부리고 싶어서 남편 퇴근하는 시각에 불러놓고는 돌잔치를 안 하겠다고 하고 네 남편도 같은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남편의 의견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저 혼자 생각하고 드린 말씀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그럼 네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려. 난 돌잔치 무조건 할 거니까. 라면서 멋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귀를 닫아버리시더라고요. 또 시작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 옆에 사시사철 붙어서는 육아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더 힘들게 군 것도 모자라서는 이제 하다하다 내 자식 돌잔치 하나 여는 것까지도 옆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잔소리를 해대다니 정말 얄미움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도 모자라 자기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저의 태도가 빈정이 상한다면서 옆에 있는 시아버지한테 제 뒷담화를 까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뒷담화가 아닌
앞담하였죠. 쟤는 얘 하나 키우는 걸로 저리 유난을 떤다. 나 때는 말이야 조리원도 한번 못 가보고 얘 돌잔치 하는 것도 잔치는 무슨 집에서 밥 먹는 걸로 때운 게 전부인데 학교 선생이나 한다는 애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 키우는 방법을 하나도 모르네. 남들 다 하는 돌잔치도 좀 멋들어지게 해볼 생각을 해야지. 지 고생한다고 몸살이는 것 좀 봐. 그동안 육아 힘들다고 옆에서 우리 아들을 얼마나 폭가됐을지 안 봐도 뻔하다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그 처절하고도 날 무시하는 그 말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정마저도 완전히 사라지는 처절함을 느꼈습니다. 와, 나는 이 집구석에서 예쁨 받는 며느리로 살기 글렀구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이런 집구석에서 사이좋은 척하면서 좋은 사이로 지내볼 이유도 없겠다 싶었죠. 그러니 저 옆에 얘가 누워있는데도 그냥 얘를 내버려두고 혼자 집을 나와버렸어요. 남편한테는 집 나가며 나 니네 엄마 2번 다신 안 봐. 나한테 방금 하신 말에 사과하시던지 아님 그냥 예쁜 손녀딸을 직접 키우고 사시라고 해. 애고 뭐고 나 이제 며느리 탈피한다. 니네 엄마 사과받기 전까지는 연락하지 마라. 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밖으로 나가는 저를 향해 너 뭐하니? 라며 눈만 멀끔히 뜨고서 쳐다만 보고 있던 어머님 말씀에는 일절 대답도 않고 나갔어요. 아주 잠시 시아버지가 저를 붙잡으면서 다 진심은 아니다. 네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해. 라며 말씀을 해주셨을 때 흔들렸지만 그 옆에 있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왔어요. 지갑 하나 들고 나온 바람에 무턱대고 호텔 하나 잡고서는 들어갔는데 아이 생각에 두 다리가 제대로 뻗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무슨 소리냐는 문자만 보내오다가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로부터 말을 전해들은 건지 막 전화를 해오는데 그냥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날에 휴가를 내서라도 네 새끼를 한번 제대로 키워보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남편을 나몰라라 했죠. 친정 부모님이 놀라실까 싶어서 일단은 연락도 드렸고 엄마는 친정으로 당장 들어오라고 했는데 부모님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차마 그러지는 못했어요. 호텔에서 그냥 호캉스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돈 좀 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친정으로 갈지 내 집으로 갈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체크아웃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호텔 앞에 와 있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고는 제 위치를 받아내선 찾아온 겁니다.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내심 반가우면서도 어찌나 미워 보이던지요. 이게 다 저 사람 엄마 때문이라는 생각에 가까이 가자마자 화를 좀 내볼라 했더니 옆에 시어머니가 와 계시대요. 저희 애를 아는 채 서 있었어요. 이틀 동안 저랑 남편 대신 집에서 급하게 애를 돌봐주신 건지 혼이 쏙 나가서는 몰골이 말이 아닌 채로 와 계시는데 말을 안 하셔도 알겠더라고요. 저 없이 애 보느라 고생을 했다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는 네가 너무 미안했어. 말이 너무 험하게 나와버렸지. 아무것도 참견 안 하고 니들 사는 거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내가 진짜 약속할게. 그러니까 그냥 집에 와라. 애 엄마가 옆에 없으면 어쩌니? 라면서 얼마나 제게 집에 돌아오라고 애원을 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 테니까 얘 옆에만 있어달라고 하면서 사정을 하셨답니다. 다리를 동동 구르며 아이를 안은 채로 저에게 주려고 하시다가 제가 아이를 거부하는 척을 하니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셨는지 얼마나 제게 싹싹 비셨는지 몰라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으로부터 다시는 내 집에 발걸음을 잡게 해서는 주제넘게 엄마의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애초에 며느리 얼굴을 1년에 딱 2번 명절 빼고는 절대 보지 않겠다는 극적인 약속을 받아냈어요. 옆에서 남편도 무조건 약속을 이행하라며 제 편을 들어 시어머니를 나무랐고
그렇게 어머님의 약속을 제대로 확인받고 나서야 전 제 딸을 제 품에 안았답니다. 그 후 지금껏 어머님은 정말로 내 자식 돌잔치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애초에 연락 자체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나눌 시간조차 벌지를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저 혼자 소박한 딸아이 돌상 준비를 하는 중이고요. 꼭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도록 해야 말을 듣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사람이 그렇죠. 또 그럴 일이 없다고 믿고 싶으나 만약 내 집에 또 찾아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드신다면 전 그때 아이를 데리고서 이 집과 이혼을 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집을 나가버릴 거예요. 시어머니 코를 이번보다 훨씬 더 납작하게 해줘서는 벌벌 키도록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 어머님, 제발 그런 극한의 상황에까지 치닫지 않게 하도록 주의를 제대로 하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